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학 소개상 김은자이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문학으로 풀어보는 시간. 동포 여러분들께서 고맙게도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서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요즘 좀 뒤숭숭합니다. 코로나가 거의 지나가면서 또 인플레이션도 대단해요. 장을 보다가 보면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집었던 물건을 놓는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2009년이었죠.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요. 그때 처음 우리들은 미국의 은행도 망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닌가 조금 염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한데도요. 봄은 오고 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목련이 벌써 핀 곳도 있던데요. 그런가 하면 갑자기 꽃샘추위가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날씨도 우리네 삶을 담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올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딱 이맘때쯤이면요. 따뜻하면서도 꽃샘추위가 가끔씩 심통을 부리고 또 봄이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날씨를 저는 봄이 수줍어한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조금은 쌀쌀한 날씨지만 이렇게 문득 돌아보면 목련도 피고 크로커스도 피고 볕을 보나 모를 보나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봄이 온 건 분명한데요. 완전히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봄입니다. 이게 수줍어하는 거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오늘은 봄을 좀 불러볼까요? 봄아, 기다리고 있는데 숨지 말고 어서 나와 하면서 봄을 한껏 안아주고 싶은 아침입니다. 그런 우리의 심정을 봄은 알까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시, 수필, 소설 등 장르를 불문하고요. 좋은 작품들을 제가 직접 읽어드리면서 또 우리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인들의 인터뷰, 문학 뉴스 등 문학 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책 읽기 참 쉽지 않을 정도로 바쁜 생활이 우리들의 이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귀로 수필을 듣고 또 일하시면서도 짧은 소설도 접할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바쁜 삶인데요. 앉은 자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무난하고 적합한 문학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모쪼록 한 편의 수필을 통해서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좋은 문장을 통해서 촉촉해지시기를 편안해지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수필은요.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혼을 흔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글입니다. 수필 장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 그 예술적 성과를 독자들에게 누구보다 잘 보여준 한국 현대 대표 수필 작가죠. 손광성 수필가의
400만 원짜리 헌 우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면서 또 운전하시면서 혹은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는 수필 한 편. 음악부터 깔까요? 세상 아내들은 자기가 하는 말을 남편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늘 불평이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건성으로 들어넘기는 것 같아도 출근할 때 던진 아내의 한마디는 종일 남편의 뇌리에 박혀있게 마련이다. 반짝이는 동전처럼. 여기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깨 한 섬값이 5만 원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깨장수 허씨는 대문을 열고 나오다 말고 잠시 하늘을 쳐다본다. 아무래도 한 줄금 할 것 같은 하늘이다. 안에 대고 소리를 친다. 여보, 우산! 잠시 뒤 아내가 검정 박쥐 우산을 들고 나왔다. 우산 잊지 마세요. 우산 잊지 마세요. 아내가 당부했다. 금년 들어 벌써 2번이나 우산을 잃어버렸으니 아내가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허씨는 듣는 둥 마는 둥 행하니 골목을 나섰다. 마석장까지 제 시간에 되어가려면 서둘러야 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서두른 덕에 그가 장에 닿았을 때는 예상보다 이른 편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해가 떴을 터인데도 하늘은 여전히 캄캄하게 흐려 있었다.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골 아낙네들이 이고 온 참깨를 사 모았다. 연함은 가마가 되었다. 새를 낸 트럭에 모두 실었다. 너무 서둔 탓인지 일을 끝내고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을 때는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울로 오는 도중에 몇 번인가 꾸벅꾸벅 졸았다. 우산 잊지 마세요. 환히 웃는 아내의 얼굴이 말했다. 허씨는 우산끈을 자기 손목에 감았다.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가 신당동 중앙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다행히 비는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는 참깨 10가마를 모두 팔아넘겼다. 10만 원짜리 돈뭉치가 5다발이었다. 신문지에 아무렇게나 쌌다. 일부러 허술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버스를 탈까 하다가 택시를 잡았다.
매사가 안전한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얼마를 왔는지 다시 졸음이 엄습해 왔다. 흐린 날은 유달리 졸린다고 생각하면서 시트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스르르 눈이 감기려는 순간이었다. 우산 잊지 마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눈을 감은 채 허씨는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어 본다. 무사히 있다. 그는 다시 수면의 늪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저녁이었다. 대문을 두드렸다. 아내가 나와서 빗장을 풀었다. 그는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아내에게 우산을 내밀었다. 여보, 우산. 아내는 웃으며 우산을 받았다. 그 순간이었다. 가슴 한 귀퉁이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돈 보따리를 두고 내린 것이다. 요새 금세로 치자면 참깨 한 가마 값이 40만 원 가까이 한다. 아침에 던진 아내의 말 한마디에 참깨 같은 돈 400만 원을 주고 몇천 원도 안 되는 낡은 우산을 산 셈이 되고 말았다. 세상의 아내들이여, 출근하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마시라. 행여 400만 원짜리 헌 우산을 사는 불상사가 생길까 해서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산 한 개 지키려다 400만 원을 차 안에 놓고 왔단 말이죠. 아, 이를 어째요? 근데 왜 그 핑계를 아내들한테 대나요? 참 공감을 일으키는 글입니다. 좀 좋은 스필은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읽기가 쉽고요. 또 소통이 그래서 쉬운 거죠. 문장이 간결하고 짧고 강한 인상을 주면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스필이 좋은 스필이잖아요. 송광성 스필가의 글은 언제 읽어도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격이라고 하겠죠. 자, 문격 있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가 손광성 스필가입니다. 이 스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손광성 수필가님도 남자이고 또 남편인지라 아내들이여 출근하는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었겠죠.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작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소소한 것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것 잃지 말아라. 격가지를 챙기려다가 본질 잃어버리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사자성어로 소탐대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결이 되는 글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아침에 아내가 여보, 우산 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을 명심하다 보니까 참깨 10가마를 판 400만 원 되는 돌을 택시에다 덜컥 놓고 내린 거예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손광성 수필가도 남자인지라 남편 편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맨 마지막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은 여성분들도 그렇죠. 세상의 아내들이여, 그러니까 출근하는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왜 이 말이 나와야 합니까? 400만 원 택시에 덜컥 놓고 내린 사람이 누군데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리고 보니까 저도 여자 편을 들고 있네요. 손광성 수필가는요, 수필을 통해서 수필 장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이 예술의 성과를 보여준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한국의 현대 수필 작가를 대표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수필의 대부 피천득은 손광성의 수필은 한 편 한 편이 모두가 시다라는 극찬을 했습니다. 참 그 유명한 말이죠. 손광성 수필가는 화가이면서 꽃문화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동국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수필집으로는 달팽이, 하늘잠자리, 참 우리가 잘 아는 수필의 제목이기도 하죠. 손광성의 수필쓰기는 많은 수필가들의 교본이 되기도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작은 것들의 눈부신 이야기, 꽃 그 은밀한 세계 등 여러 편이 있고요. 국제 펜 문학상, 가천 환경문학상, 한국 현대 수필 문학 대상 등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수필이 주는 그 은은한 즐거움, 감동적인 분위기에 젖어보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재미가 없으면요, 이 바쁘고 험한 세상에 왜 남이 쓴 수필을 읽겠나요? 수필이라는 장르가 참 쉬운 것 같지만요, 어려운 장르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쉽게 손을 대지만 쉽게 성과를 보기 힘든 그런 장르이기도 해요. 좋은 수필은 그 시적인 정서도 있어야 하고요. 또 소설처럼 구성지게 풀어내는 그 작가의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것이 수필입니다. 웃는 것 같지만 그 웃음 속에서 이 번뜩거리는 그 재치, 혼,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이 독자의 가슴을 울려주고 때려줘야 해요. 피천득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수필이라는 글 학창시절에 많이 읽고 배웠죠.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매시 날렵한 여인이다. 라는 첫 문장이요. 난이라, 여기서 난이라는 말이 꽃처럼 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손광성 수필가의 이 수필은 은은한 즐거움을 주면서 웃음을 주면서 그 속에 번뜩이는 그 재치, 난과 같은 향이 있는 작품이다 라는 말을 해도 가히 넘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문학계에서 일어나는 일, 좋은 일, 굳은 일, 생각해봐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3년 새해가 들어서면서 성추문 논란으로 한동안 조용했던 고은 시인이 시집을 출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무의 노래라는 신간 시집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고은 시인의 성추문을 고발했던 최영미 시인은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선을 실천하는 문학이라는 9글자를 올렸었는데요. 성추문 논란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사과 없이 신작 시집을 내놓은 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고은 시집의 시집 출간으로 논란에 휩싸인 실천문학사가 사과하는 의미로 시집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고은 시인은 세간의 해명과 또 사과 요구를 외면했다고 하네요. 참 슬픈 얘기입니다. 고은 시인이 어떤 시인이었습니까?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문학계의 거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요.
실천문학사 대표 윤한룡 씨는요, 고은 시인 신간 시집 무예노래 출간에 대한 실천문학사 입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분들에게 출판사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집 간행 전에 충분히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시집을 출판한 거예요. 그리고 2022년 겨울호에 고은 시인의 시 김성동을 곡함을 게재하기 전에 구효서 실천문학사 주간이기도 한데요. 구효서 주간자와 편집 자문위원들 소통하지 않고 실었었나 봅니다.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또 자숙의 의미로 개간지 실천문학도 2023년 올해 한 해 동안은 휴관하고 이미 청탁이 진행된 봄호에는 실천문학의 정체성을 위한 개선책을 싣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윤한룡 대표는 자연인이면 누구도 가지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출판의 자유와 고은 시인과 실천문학 사이에 태생적 인연이 있었다라고 출판 배경을 설명했지만요. 여론의 비판이 워낙 싸늘하고 거세니까요. 고은의 조용한 컴백이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학계에 더 거센 풍랑을 일으켰는데요.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글만 잘 써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또 작가가 글만 잘 쓰는 글쟁이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사건이고요. 그런 경각심으로 작가들을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문학계에서 좋은 얘기만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야 또 문학계가 단단해집니다.